안녕하세요. 어수강 박사입니다. 오늘은 24학년도 수능 수학의 22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3차 함수를 찾은 후에 8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x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fx는 몇 개 존재할까요? 물론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기 전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마도 유일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3차 함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 대부분의 함수들을 관찰함으로써 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서 조건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는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대수로 풀기에는 3차 함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 주어졌으니까 미지수가 3개인데 등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저는 기하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뭐 크게 이렇게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쉬운 조건부터 보면 미분계수가 음수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얘는 탈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만 살아남았는데 이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는 두 점이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생각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중요한 정보는 여기 그리고 여기잖아요. 우리는 정수가 아닌 실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밑에 체크한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정수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건 오직 뭐밖에 없냐면 0이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f'0이 음수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찬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자, 박스 안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K가 존재하려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함수값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함수값이 양수라는 건 X축 위에 있다는 거고 음수라는 건 X축 아래에 있는 거니까 X축의 위치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함수의 개형은 이걸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X축의 위치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저희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한 번에 찾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함수를 관찰함으로써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경우 하나만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축이 이렇게 극소값 아래에 있는 경우만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 이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려면 요렇게 되는 정수 K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썽을 일으키는, 즉 함수값의 곱이 음수가 되는 애는 어디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하나는 요렇게 위에 있고 하나는 요렇게 아래에 있는 경우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정수를 2개 찾았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정수의 차이가 2여야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m과 n 사이에 정수가 되는 점들이 이렇게 많이 껴있다면 이것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m과 n 사이에 정수가 되는 점이 단 하나만 껴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언제 이 m이 문제를 일으키겠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사이에 많이 껴있으면 안 되고
하나만 이렇게 껴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껴있다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잡으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관찰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함수의 값이 양수가 되는 정수 n의 최소값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값을 m이라고 했을 때 fm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했을 때 요 m값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끝까지 풀어볼까요? 자, 이 m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fm의 값이 양수라는 거하고 m보다 작은 정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 함수값이 0 이하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아는 걸로부터 제일 출발을 해야 되겠죠? 가장 관계가 높은 건 당연히 뭐겠어요? 2차이 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얘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의 값이 음수가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f의 m-2와 fm의 곱이 음수가 될 테니까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죠? m-2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뭘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 뒤로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관련성이 높은 걸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m과 m-2 사이에 있는 m-1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f의 m-1이 음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f의 m 플러스 1의 값이 박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곱해서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양수가 될 수는 없어야겠죠?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정보들을 가지고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왜냐면 등식이 아직 충분하진 않으니까 그래프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m-2에서의 함수값은 음수라고 했고요. m-1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라고 했고요. m에서의 함수값 지금 제가 뭐 잘못 적었네요. 다시 볼게요. m-2에서의 함수값은 0이라고 했고요. m-1에서의 함수값은 음수라고 했고 m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라고 했고 m 플러스 1에서의 값은 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이런 점들, 이 4점을 지나는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f의 m-1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죠? 연속한 정수근을 가진다는 거겠죠? 뭐가요? 방정식 fx는 0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쉽게 풀 수 있는지 끝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fx가 그래프를 가지고 풀게요. 지금 하나의 근은 m-2였고 하나의 근은 m-1이었는데 중근을 갖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구해놓은 거 있죠?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0은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0이 이 사이에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얘는 연속한 두 정수인데 그 사이에 0이 끼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모순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중근을 갖는 경우에도 이 사이에 0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중근을 갖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근 더하기
또 다른 실근을 갖는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 근데 n-1이나 n-2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이 셋 중에 두 개가 적어도 두 개가 정수라는 건 알지만, n-2가 어디고 n-1이 어딘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아는 건 요거잖아요, 요거. 0에서의 미분계수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0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n-1이고 n-2에서 연속된 정수라면 이 사이에 0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까와 똑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n-1이고 n-1이거나 또는 얘가 n-1이고 얘가 n-2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미분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고 얘도 미분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얘가 0이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1을 근원으로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0이고 연속된 두 정수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살펴보면 미지수가 하나기 때문에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뭘 가지고 풀면 되겠어요? 얘를 이용해서 알파의 값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때는 알파의 값을 실제로 구해보면 뭐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계산하시 귀찮다 그러면 제 블로그에 와서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도 똑같이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랬을 때 나왔던 알파의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얘가 뭐가 나오는데? 제가 뭐가 나오는지 좀 헷갈리네요. 그냥 계산을 할까요? 네,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알파 x니까 알파 프라임 x가 3x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1x 플러스 알파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계산하면 2분의 3 알파가 16분의 11 4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걔들 여기다 집어넣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을 계산을 해주면 8 곱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8분의 5니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64에 5 더하면 69니까 483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제를 처음부터 조건을 만족하는 f를 한 번에 찾겠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사실상 유일하고 대부분의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보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찾기 힘들었을 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어떤 상황인지에 착안을 해보니까 함수의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보니까 사실상 fn-2가 0이라는 건 바로 나왔고요. 그러면 얘의 값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인지 0인지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눠서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사실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정보를 도달하는데도 마찬가지로 1분 이상 소요되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상 그 뒤로는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번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